네, 금요일은 최고의 패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렁차입니다. 네, 든든합니다. 네. 네. 오늘도 다들 몸무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위고비가 필요한가요? 마음대로 유지하시오. 고비예요. 고비입니까? 고비야. 네. 유지합니다. 다 좋습니다. 네, 그 혈당이랑 네. 그것만 잘 챙기시면 맞습니다. 네. 예. 체중이야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묵직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것부터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그 생중계에 이어서 이제 업무 보고 보통 이제 업무 보고 신년에 하는데 내년에 할 일을 지금 연말에 먼저 땡겨서. 마음이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재밌게 보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우리 볼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국무회의 생중계도 사실 놀라운데 부처 업무 보고로 생중계하면서 약간 혼나는 경우도 지금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의도한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받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네. 저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서정 변호사님. 뭐 저는 이제 TV를 안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네. 근데 그 네이버 기사로 된 걸 쭉 읽어보면 너무 이게 대통령이 만기 칠람을 한다. 너무 이게 세세한 데까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그러게 본인 경험에 딱 가지고요. 뭐 우리 누나가 뭐 화장실에서 어떻게 동생이 죽은데 산재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한 것던데 너무 이게 본인의 개인 경험 있잖아요. 옛날 자기 산재 이런 거요. 이걸 가지고 일반에서 자꾸 정책을 펴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저는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거죠. 뭐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은 우리가 맥주도 생맥주 아닙니까? 잘못했나요? 중계도 생중계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자랑 생자랑 비슷하긴 이게 이제 하지만 또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내용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를 놓고서 이제 평가할 일이 있고 방식으로 놓고 보면은 뭐 지난 정부 때도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린다는 이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방송이니까 방미통위 이름이 아직 안 붙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는데 위원장은 아직 그 청문회가 안 돼가지고 그 같이 임명됐는데 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는 종편을 약간 비판하는 듯한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종편의 어떤 뉴스라든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방송하는 내용 자체가 편파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하고 이제 비교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궁금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뭐 직접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게 방송이 종편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 뭐 MBC나 JTBC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채널A나 TV조선을 겨냥했다면 채널A나 TV조선 소위 좀 보수라는들 겨냥했다면 이것도 아주 부적절하다. 저희가 볼 때는 방송이 너무 진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아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거꾸로 우파 쪽으로 보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언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현직 공영방송의 진행을 맡고 계신 배종찬 소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니 근데 저는 분명히 이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종합편성 채널이든 또 공중파든 다 이런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편향성이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확정 편향인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공중파라고 이야기하는 매체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종합편성 채널과 공중파라는 개념이 뭘까 뚜렷하게 구별하지는 못해요. 그냥 방송이다. 그럼 그 방송에 보면 뭐 종합편성 채널이든 이 매체의 성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에 가지고 이제 정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일순간에 거둘 수 있느냐. 뭐 유튜브를 통제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목적성도 있는데 적어도 저는 방송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말씀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보수 성향도 있을 테고 진보 성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매체의
전체적인 특성은 좀 진보적이다, 좀 보수적이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용인되는 거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좀 특정한 이 출연자들이라든지 특정한 진행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김준호의 정면 승부 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저희는 보도 채널입니다. YTN은 그래서 그래, 종편이 좋아요. 아니기 때문에 아니 좋아요. 네.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제 뭘 느꼈냐면 확실히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신다. 그 내용 심의는 방심위라고 이제 박미통이 유신한 권한대행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와 박미통이의 그 업무 구분이 아직 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느낌을. 방송쟁이들은 알잖아요. 네, 우리는 이게 알죠. 재승인은 네. 박미통위에서 하는 거고 한 건 한 건에서의 편향된 논란에 대한 부분은 내용 자체는 방심위에서 하는 거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큰 현안 세계 평화 가정 통일 연합 세칭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굉장히 이번 주에 의외로 달궈지는 쟁점인데요. 경찰에서 빠르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수본에서 뭐 TF 꾸려가지고 바로 어디죠? 그 서울구치소 접견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돈 받은 3명으로 거론된 것은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입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박진 변호사님부터. 일단 하기는 저는 금방 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뭐 선물이든 이제 현금이 4천만 원 오갔다고 줬다고 하니까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확인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권성동 의원처럼 줄 때 뭐 찍어놓고 뭐 보고하고 뭐 그 후에 찍어놓고 이러면 뭐 증거가 참 빽빽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맥락인데 전재수 전 의원한테는 전 장관한테는 또 그게 없다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안 맞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확인이 될 것 같다. 받은 사람 받았으면 당연히 확인될 거고요.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어서 끝낼 게 아니고 권성동 의원을 비춰보면 이건 좀 무리한 진술이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씨 측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정동영 쪽에 돈을 건넸는데 거절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저는 이게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하잖아요. 이 내용을 다 알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천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한정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게 이야기가 뻗어나갈지 지금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까지도 다 영향을 주고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뻗쳐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유력 또 부산시장 후보로 또 거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다른 이슈들의 사실상 블랙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종교 집단에 대해서 통일교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네.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 이야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에서 지금 수사도 이제 또 진행이 또 되는 거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또 직접 방문해서 수사가 또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지금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일교라는 종교 여기에다 정치 여기에다 관련된 사람까지 하면은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뻗어 나가질지. 네. 뭐 저는 3명이 다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김규환부터 보니까 네. 찬송가처럼 성가를 막 따라 부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노래 부르는 영상이 지금 그 발굴이 노래 부르는 됐습니다. 실력이나 이렇게 부른 거 신도 아니 몰라요. 거의 뭐 신도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임종성도 몇 번 갔고 네. 거기 가족끼리만 산책 이거 가족끼리 놀러 간 데가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저는 또 거기다가 이제 그 3인자를 부의장을 시켜줬잖아요. 네. 따라서 임종성도 저는 받았다 보고요. 네. 가장 문제는 이제 전재수인데 이미 까르띠에 뭐 불가리 이런 놓으면 끝난 거예요. 이런 게 명품까지 구체적으로 놓으면요. 네. 이거는 소설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600명 있는데 뭐 축사했다. 600명을 어떻게 속입니까? 전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또 해저 터널까지요. 이런 식으로 명품이 놓으면요. 김건희 사도 명품 안 받다 하다가 명품 못 속여요.
산 사람이 있고 사온 사람도 있고 이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3명 다 받은 걸로 빠지나기 어렵다 봐요. 다만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뭐 전재수 전 장관이 반대했다는 것도 네. 있고요. 그리고 해저터널은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예컨대 통일교에서 해저터널 공사를 뭐 발주할 수 있거나 뭐 이거 몰라도 이득이 되는 건 별로 없죠. 통일교가 뭐 그렇게 될 것도 없고 그게 대가성을 따지기에는 조금 광범위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하기는 좀 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임종성, 김규환 이분은 명상이나 사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게 나온 건 또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미스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일종의 스모킹 건처럼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했는지 더 나올 것이 없는지 더 나올 것이 한참 많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거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것이 지금 이 통일교 쪽의 반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통일교에서는 이걸 저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통일교가 해산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해산되는 그런 지경에 간다면 통일교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종교 조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교 내에서 그동안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록들 네. 뭔가 누군가에게 정치적인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녹취록도 있을 것이고 회계장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우리 또 김준호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영상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지금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방아쇠 효과, 트리거 이펙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사진이 지금 공개됐는데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600여 명이 통일교 관계자가 모인 부산 오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 내부 보고 문건인데. 내부 보고 문건인데 전재수 의원이 저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이게 다 허위다. 그런데 이제 관련된 게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근데 뭔가 이런 모임에서 사진이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확대될 이 확장성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날은 전재수 장관이 그 부산의 구포성당에 성당에 있는 갔다고 그 해요? 사진이 예.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부산 오지구입니다. 네. 부산 성당하고 오지구하고 몇 분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이가 되겠습니까? 아. 같은 부산이에요. 네. 뭐 부산 서울이면 모르겠어요. 네. 같은 부산에서 2-30분이면 다 가잖아요. 그렇죠. 성당 갔다가도 갈 수 있고 네. 잠깐 그거는 저는 600명이 모인 거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예를 들면 축사는 서면으로 보내고 보고는 왔던 것처럼 뭐, 허위 보고가 올라갔을 그렇죠. 수도 있어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했는데 오히려 해저터널을요 이게 수건 사업인데 통일교는 일본에 주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부터 로비 대상이죠. 네. 찬성하는 사람 로비할 필요 없잖아요. 또 이걸 떠나서요. 이거는 좀 청탁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돈을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통일교에 완전히 유착이 되면요. 다른 청탁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돈을 받아버리면 그쪽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 따라서 저는 뇌물이냐 정치 자금이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법적으로. 특검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 이게 만약에 해저터널이 직무활성이 안 되면요. 네. 정치 자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소시효가 7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뇌물이 돼야 15년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특검이 몇 달을 끌은 게 문제다. 아. 따라서 이게 해저터널이 뇌물이 그게 인정되면 뇌물이 되고 네. 그게 인정 안 돼도 정치 자금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봐요. 그 중에 뭐 아직까지 돈 받은 게 확인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뭐 근데 사실은 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로 처벌이 돼야 되고 책임져야죠. 그건 당연히. 통일교가 사실은 대선 개입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나온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22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그 누구죠? 그 미국 부통령 펜스 부통령 대담이 있었는데 이거의 초청비를 통일교가 댔다는 거예요. 50만 불인가? 근데 지금 강선우 그 장관 후보자였나요? 의원이 뭐 사회를 봤는데 그때는 로저스인가?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 여기랑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또 대담을 하는데 여기 초청비는 또 통일교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명사와의 대담을 주요 대선 후보가 하는데 그 명사 초청비를 다 통일교에서 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문선명 전 총재 교주가 이 1981년 11월부터 한일 해저 터널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전두환 때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이 명분을 삼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일 해저 터널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일본의 신도세도 교세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또 부산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야지 통일교는 더 강한 명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81년 11월부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니시오리 에이삽으로 교토대 교수하고도 그런 명분을 만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통일교의 특징이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보시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죠. 네. 세계주의를 강조해요. 그래서 발레단의 명칭도 유니버셜 발레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세력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협의 해저 터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의 대륙 간의 연결을 통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 게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북 출신이고 이 문선명 교주가 전 총재가 이 평양에다가 이제 평화자동차 사업까지 했잖아요. 네. 평화라는 것도 아주 강하게 이 개념을 집어넣으면 피스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남북 간의 관계는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통일부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현 국정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현 통일부 장관 이렇게 이제 사실 통일부와 연결되는 것도 이제 그 개념하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만들었을 때 교세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해저 터널을 끄집어낸 거죠. 사실 통일교기 때 옛날에 사실은 김일성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90년대 초반. 뭐 그 통일이 아닌데 네. 왠지 통일교가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일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통일이 반드시 아니에요. 네. 아니요, 남북 그렇죠. 통일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 전 세계의 것 같아요. 어떤 네. 인류의 통일, 통일이죠. 원래 아, 같으면. 그렇군요. 네. 하긴 이름은 어쨌든 지금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네, 정식 명칭이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금 김현철 전 장관도 접촉은 있었다고 했고 이종석 원장도 접촉은 있었다고 이거가 했고. 중요한 것 중 하나 그거거든요. 네. 아주 광범위하게 만나고 있죠. 유력 인사들을 섭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네. 뭐 하지는 못한 것도 있지만 네. 상당히 광범위에 만났다면 정치인들이 만나는 걸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금품이나 이런 것들 받았을 때가 네.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마도. 하긴 나경원 의원 측도 접촉은 있었다라는 네, 부분을 본인도 시인했는데 인정했죠. 한동훈 대표만 싹 거절을 했습니다. 반한계 인사이신 우리 서정학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는 잘한 건가요? 당 대표는 다 만나야 되는 겁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보시는가요? 뭐 지금 보면 이제 이거 안 만난 게 잘한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나 이게 선거하다 보면 이제 통일교도 한 표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통일교가 3등분 돼 있습니다. 아. 원래 그 문선명 총재가 네. 7남 7너예요. 아. 근데 7번째 아들한테 넘겨주려 했는데 네 근데 분이 한학자 났어. 여사가 네. 부인이 네. 2대 교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그 아들 둘이 하고요. 부인하고 지금 3등분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엄청 찢어졌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일교가 문제는 많은데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해산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거는 민법 법인 해산 문제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답했거든요. 네. 아주 이게 무식한 태도입니다. 아. 법제처장이 네. 이거는 민법의 문제이면서 헌법의 문제예요. 아하. 우리 신천지 판례가 있어요. 네. 신천지가 전에 방역 안 했을 때 서울시가 해산했거든요. 근데 그때 법원이 뭐라 했냐. 이거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최후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법인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할 때. 그런데 저는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서 로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헌법의 종교나 결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산 사유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게 로비는 아주 부적절하다. 하여튼 이거는 헌법과 민법의 문제지 민법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핵심은 그래서 일단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네. 이런 건데 이제 공교로운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핵심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기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껴있으니까 지금 국수본이나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야당이 이런 공세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야당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통일교 특검이 만약 된다고 가정했을 때 2차 특검이
근데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것 중에 예컨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던 게 지금 나왔던 네. 건데 이 여당 정치인들 몇 명 껴온 거 하고 지금 국민의힘 그거는 통일교가 메시지 보면 뭐 장악하느니 뭐 네. 어떻게 하느니 대표를 뽑아주니 이런 메시지까지 오갔거든요. 당시 김건희 뭐 건진 통해서 만약에 하다 보면 정말 뭐가 큰일 날 나올지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쩌면 지금 제가 인식하건대는 네. 그냥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정도면 국민의힘 깊숙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하면서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그 없다고 국민한테 보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다. 저는 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는 게 맞다. 예. 해종차 소장님. 저는 여론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본 조사 결과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게다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이 특검을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1당, 왜냐하면 2당이 배제돼야 된다. 그렇죠. 그 네.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잘 진행될 수 있겠는지 저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케이라고는 했습니다. 워낙 모든 것을 다 이 삼켜버리는 그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아까 이제 이 김준호 앵커도 이 사안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하는 그런 또 반응도 보이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이슈거든요. 네. 또 뭐 대장동 항소폭이다. 이것도 이슈인데 이건 일종의 게이트입니다. 게이트라는 말이 시작된 게 미국의 워터게이트부터 게이트란 말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망라한 스캔들의 총집합이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야가 다 관련되어 있죠. 우리 국회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두 당이에요. 민주당과 그렇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윤석열 정부 지금 김건희 여사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이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도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차마 제가 30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차마 손을 못 댈 거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판도라의 상자고 이게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도 있죠. 손을 결국 국민의힘도 겁이 나고 민주당도 겁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분석은 그런데 당위는 세지는 것 같고. 아니 국민의힘이 겁날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특검 들어갈 거고 주장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되는 게 김건희 여사하고 권성동 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특검에서 두 분 다 구속됐어요. 국민의힘 당할 만큼 당했어요. 쪼개기 후원금 20명 1억 4,400도 기소됐어요. 이제 남은 건 나경원 의원은 간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김규원 기환. 이분은 이미 옛날 의원이고 그렇죠. 지금 당할 게 없어요. 얼마 전까지 석탄고사 사장이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권성동 구속되고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 자금도 다 조사했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특검하면요 칼날은요 무조건 이게 민주당으로 갑니다. 어디부터 가느냐? 좀 노잖아요. 전재수 의원, 7인의 임종성,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이종석, 또 이게 강선우, 뭐 앞으로 이게 도대체 이런 권력을 국수본이 할까요? 지금 국수본은 3명밖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재수, 임종성, 그다음에 중점으로 한다. 현재까지 피의자의 건은 네. 그러면 이게 뭐 공소시효도 있고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거예요. 이제 특검은 원래 야당이 무기입니다. 이제 야당이 특검 많이 당했는데 이제 되돌려 줄 때죠. 저는 이게 특검 반드시 해야 되고 타겟은 민주당 갑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얘기하듯이 1당, 2당은 특검을 할 때 추천권을 배제하자 이거는 동의를 하시는 예, 그럼 누가 추천한들 예. 제대로 된 게 검사만 오면요. 뿌리 뽑습니다. 근데 사실은 3당은 혁신당이고 조국 혁신당이고 개혁신당은 5당입니다. 진보당이 4당이거든요. 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쩍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4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5당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려면 왜 다른 당들은 이제 한석이라서 조금 애매하다고 하면 이제 3당이서 같이 논의해서 특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런 게 어려울 거예요. 네. 특검을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하고 등등 임명이야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때도 사실은 그게 사실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누가 임명하고 누가 주도하느냐 그게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 때는 대한변협한테 그냥 네, 추천권을 줬죠. 안 되니까 넘기는 거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특검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봅시다. 그럼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또 이제 그렇죠. 갤럽 이제 정기 여론조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뭐 대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갤럽의 이 조사 결과로는 대통령의 임기 들어서 6% 포인트. 잠시만. 네. 광고를 듣고 핵심으로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잠시만요.